자, 이제 재산세 마무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152쪽 재산세 부과 징수.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하고 과세권자가 절차에 따라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하죠. 그럼 재산세는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 그날이 매년 6월 1일 정해져 있죠.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 그래서 6월 1일 기준이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다음에 이어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똑같아요. 6월 1일. 6월 1일 날이 되면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죠? 시작되는 게 과세 기준일이다. 그럼 납기, 여러분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리고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 15일간이죠. 그리고 주택 있죠.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온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려면 부담이 크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달에 고지서가 2번 나와요. 주택은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인데 다만 이때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조례에 따라서 일시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렇게 매년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밑에 이걸 우리는 정기분 이렇게 얘기해요. 정기분. 그런데 여러분 수시부가가 있어요.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먼저 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7월 9월이 안 됐어도 미리 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럼 징수 방법은, 걷어가는 방법은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발부하는 고지서 발부하기 때문에 보통 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재산세는 자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이다. 이날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리고 여러분 재산세는 이미 납기 공부하셨지만 자 납부 기간은 정기분은 자 건축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요 기간을 우리는 고지서에 납부 기간 그래서 줄여서 납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9월 16일부터 9월 30 이렇게 세금 내는 요 첫날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시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날 7월 말이나 9월 말을 마지막 날이니까 뭐라 그래요? 기한. 그러면 고지서에는 이렇게 납기가 정기분 매년 똑같이 정해져 있다. 다만 주택은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이에요. 그런데 이때 고지서에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의 세율 곱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서 누가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지서 발부하는 거 문서를 발부한다. 그래서 밑에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를 하는데 이때 2번 시장, 군수는 재산세를 징수 걷어가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 여기 보세요. 자, 납기 개시 그랬잖아요. 그러면 납기 개시하면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이에요.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봐라, 발부하라. 여기서 고지서 발부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5일 전까지는 고지서 발부를 해라. 그래야 요 5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편 집배원이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 우편함에 납세 고지서를 전달하는 기간이 5일이면 납부하는데 하자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납기 개시 10일 전 그러면 안 돼요.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된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3번 재산세 과세 대상별 종합합산 별도합산 세액 산정 및 그 밖의 부과 절차와 징수 방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다. 즉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거기 1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 3번 있어요. 이미 나왔죠. 시장군수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고지서 발급하라 그랬고, 4번도 중요합니다. 3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급할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고,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자 여기 보세요. 자, 고지서 발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토지 있죠. 토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으로 뭐하라? 발부를 해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에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토지가 여러 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있어도 각각 세금을 계산했어도 토지에 대해서는 합쳐서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 말고는 뭡니까? 그럼 토지 말고 건축물이나 주택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선박, 항공기는 물건마다 각각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묶어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구역 안에 여러분이 상가부동산 건물 5개 있다. 상가 건물. 그럼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5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5개를 각각 계산을 해서 합쳐서 고지서 하나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상가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다 합산해서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하라. 그래서 4번 보실까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며, 그거 기억하시고, 그럼 토지 말고 재산에 대해서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여러분 친구가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상가 건물 5개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5장 나왔대.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는, 시군구는 강남구가 아닌데 다른 구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상가 건물 5개 가지고 있는데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얘기예요. 토지는 고지서 한 장이지만 토지 말고는 물건마다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각각 계산을 해서 고지서 한 장 종류별로 묶어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고지서 발부할 때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여기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 뭐예요? 미만은 뭐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겠다.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죠. 153쪽.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는 2,000원이 안 되는 세금은 고지서 발부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2,000원 미만 그러면 1,999원은 징수 안 하죠. 그럼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다 외웠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응용해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미만자를 살짝 빼고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틀려요. 2,000원은 징수해야 돼. 1,999원은 징수 안 하고.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다음 신고 의무가 있죠. 여기 보실래요? 자,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6월 1일 전에 각종 뭐가 있으면, 변동 사유가 있으면 6월 며칠 10일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죠. 신고 기간. 이 안에 각종 변동 사유가 있는데, 변동이 있는데 뭐를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그럴 때는 요 사이에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해 보죠. 153쪽 밑에 신고 의무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춰서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어떤 사람이 밑에 기억,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뭐를 안 했어요? 등기가 안 됐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데 상대방에서 등기를 안 해가서 매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면 시장분수는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하라 이거고, 다음 장에 보시면 니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도요. 상속 등기를 했으면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돼. 근데 상속 등기도 안 했다. 그럴 때는 주된 상속자가 신고해야 돼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 요 사이에 뭐를 하라? 신고해야죠. 누구누구가 사망했는데 등기는 안 했지만 상속은 누구누구가 받았다. 이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하라 얘기. 세 번째, 공부상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도 공부상 소유자 신고해야 됩니다. 내 개인 앞으로 등기됐지만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재산이다. 이렇게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개인 걸로 보고 납세 의무는 물론이고 다른 재산 종합합산 가서 개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으면 경작에 이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비효율적이니까 분리과세 갈 것도 종합합산 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신고를 하라. 다음 마지막으로 신탁법에 수탁자 이름으로 신탁 등기가 된 수탁자는 신고해야 됩니다. 왜 신고해야 되느냐? 수탁자가 우리 회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요 등기된 것 중에 요 부분은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재산이고 요건 우리 회사의 고유재산이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하겠죠. 그래서 신탁재산을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수탁자 본인의 고유재산도 있을 것이고 맡겨놓은 재산도 있겠죠. 그럼 구분해서 신고를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날짜예요. 언제까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살짝 바꿔놓고 물어볼 수도 있다. 사유 발생한 날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그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각종 변동 사유가 있으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154조 과세대장의 직권 등재,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럴 때는 별도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를 하고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관계인한테
통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양가로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세 대장이라는 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기재를 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과하는데 155쪽에 보시면 세부담 상한이 있죠.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재산세 시가 표준액이 올라가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재산세 부담이 커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해서 재산세도 한꺼번에 많이 부과 징수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재산세는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무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부담 상한이 있죠. 그래서 155조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구분하여 각각 합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징수할 금액으로 하겠다. 100분의 150에 한해서 결론은 작년에 재산세 100만 원 부과했어요. 근데 올해 시장 군수가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더라도 작년에 부과된 세금의 100분의 150까지만 고지서 발부하겠다 이 얘기죠. 다만 주거용에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세부담 있죠? 세부담 상한액은 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합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까지만. 그런데 무엇은 주택이죠.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다시 말하면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와 같은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하일 때, 3억 이하일 때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5%만 초과하겠다. 그죠? 그 다음 공시가격이 3억 초과 6억 이하.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요,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부하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 요거는 100분의 150. 부동산만 그래요. 선박하고 항공기는 의미가 없죠. 왜? 급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 그러면 주택만 최고가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음 이제 156조 이렇게 해서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는데 이때 156쪽에 보시면 부가세, 재산세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있으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담이 일반 재산에 비해서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 많이 내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지방교육세 합쳐서 계산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빼고 본래의 재산세에 대해서만 100분의 20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부가세라고 하고 또 하나 병기세목이 있어요. 여러분 병기세목은 보실래요? 이런 경우죠. 자, 이와 같은 병기세목은 이와 같은 상가 건축물이 있다. 예를 들어 근데 이 상가 건축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6월 1일자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계산을 하고 또 6월 1일자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역 자원 시설세가 과세됩니다.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어 지역 자원 시설세는 목적세죠. 이 건물에는 상가 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높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그죠?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자원 시설세를 별도로 과세합니다. 그럼 요 재산세 계산에서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데 따로따로 고지서 발부하면 소유자는 같은데 얘한테 2번 고지서 발부하고 행정상의 업무가 많아지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재산세 납기가 같다면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여기에 같이 기재해서 나가고 별도로 고지서 발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기세무 가면 밑에 재산세 납기와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같다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같이 기재해서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로따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같이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에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도 물어본 적 있죠. 틀려요. 그래서 끝에 거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는데 여기 보실래요? 우리는 요 기한 내 우리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요 기한 내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있느냐? 물납이라는 제도도 있고 분할납부 제도가 있죠. 먼저 우선 가산금부터 볼까요? 여기 보실래요? 자, 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때 고지세액이 1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늦게 내는 것만큼 연체, 이자, 가산금부터 하죠. 가산금, 중가산금 나왔죠. 이때 여러분 156종 맨 밑에 가산금은 첫 번째 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그죠?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얼마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겠다. 여기 보실래요? 100만 원을 9월 30까지 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체납된 조세 100만 원에다가 3%죠. 3%. 그럼 얼마? 3만 원. 이것을 우리는 가산금, 다시 말하면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계속 안 내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 별도로 또 한 달 기간을 주죠. 7월 달이라면 8월 며칠 31일, 토지라면 언제 10월 며칠, 요거 생략하죠. 헷갈리니까. 자, 한 달 기간을 줘서 여기서 납부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무겁게 1개월 기간을 또 줬는데 안 냈을 때는 157조 중가상금,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중가상금은 1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작년까지는 1000분의 12, 1.2%였었어요. 작년까지는 1000분의 12, 다시 말하면 1.2%였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뭘로? 만분의 개정돼서 만분의 얼마? 75. 다시 말하면 0.75%다. 그러니까 1.2%가 아니라 1개월 지날 때마다 만분의 75니까 0.75. 또 1개월 또 줘요. 또 9월 30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0.75%. 또
또 1개월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중과장금은 60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2번에 이렇게 체납된 지방세 중과장금은 세 번째 줄 1번의 네 번째 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 고지서 별세액이 30만 원 미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중과장금, 가산금 적용 안 하고 또 국가가 아니래도 체납된 지방세 등이 30만 원, 지방세는 고지서 한 장당 30만 원 미만, 참고로 국세는요 100만 원이에요.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가산금만 적용하고 중과상금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중과상금은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만분의 75, 0.75%, 작년까지는 1.2%인데 개정이 돼서 0.75%로 60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다음 157쪽. 또 물납 및 분할 납부 그랬죠.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을 때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 제도도 있고, 한꺼번에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면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다. 그래서 물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는 보세요. 자, 건축물이라면 7월 16일부터 그리고 7월 며칠 31일까지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가능하다. 그럼 물납은 언제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으로 물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납 보죠. 물납은 자 언제까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납부할 세액이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을 포함하면 초과할 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뭘로 하느냐? 관할구역이죠.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뭘로? 부동산에 한하여, 부동산에 한해서 다른 걸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초과하고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 강남구청에서 고지서 날라왔으면 강남관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하는 거지 옆 동네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럼 2번, 그러면 이렇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하는데 이때는 납부 기한이 뭐예요? 기한하면 마지막 날이죠. 기한 며칠? 10일 전까지 물납을 봐라, 신청하라.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돼요.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보한다. 5일 이내 결정을 해서 서면으로 봐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물납은 이렇게 신청 및 허가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장에 보시면 3번 관리 처분이 부족한 부동산에 처리를 했죠. 이 얘기는 뭡니까? 관리하거나 물납 신청이 들어왔는데 과세권자는 물건을 보고 불합리하거나 또는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물건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1번 보시면 맨 위에 158조 시장군수는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2번 시장군수는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새로운 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변경해서 뭐 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허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참고로 밑에 보충학습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참고로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물납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물건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 등기가 됐다면 물납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 들어왔다. 토지로 물납 들어왔는데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매매하는데 지상권이 설정됐으니까 어렵겠죠. 또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그런 부동산도 거부를 하고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물납에서 제외하죠. 예, 참고로만 보세요. 자, 그럼 4번에 박스 밑에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격,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물납한다면 그 부동산의 가격은 뭘로 계산하느냐? 과세 기준일 현재의 뭘로? 시가로 평가를 한다.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고 다음 오른쪽에 159페이지 분할납부가 있어요. 여러분, 분할납부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으니까 여기 보실래요? 자, 요렇게 납부 기한이 7월 며칠 31일까지 납부 기한인데 이때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뭐합니까? 초과하는 경우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2개월까지. 그죠? 2개월 이내까지 일부를 세액을 나눠낼 수 있다. 이게 분할납부예요. 그래서 분할요건 보죠. 분할납부 요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럼 양가로 입은 분할납부 세액 기준. 박스에 보시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기간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실래요? 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만약에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럼 기본 얼마? 500만 원은 납부 기한 내 뭐하고? 납부를 하고 나머지 초과하는 거 얼마? 100만 원은 2개월 동안에. 이때는 700만 원이면 500만 원은 납부하고 500만 원 초과하는 거 얼마? 200만 원만 분납기간에 낼 수 있고 800만 원일 때는 기본 500만 원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고 초과하는 거 얼마? 300만 원은 분납기간에 내라. 900만 원이면 기본 얼마 내고 500만 원 내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 얼마? 400만 원만 분납기간에 낼 수 있다 이거죠. 기본 얼마 내고 500만 원은 납부기간 내에 내라. 그러면 두 번째 칸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뭐할 때? 초과할 때는 100분의 얼마? 50 이하 그랬죠.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1,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이때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절반이 얼마예요? 절반이 100분의 50이니까 요거는 얼마? 750. 여기도 얼마? 750. 또 1,800만 원이다. 그러면 납부기한 내 얼마? 900만 원 내고 분납기간에 900만 원 이렇게 50% 이하의 금액하면 절반까지는 나눠낼 수 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하면 시장, 군수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이미 고지한 고지서를 뜯어 고쳐야죠. 납부기한 내 납부할 고지서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분납기간에 낼 수 있는 걸 별도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분을 마무리했는데 재산세에서는 매년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부분.
세 번째는 부가징수 절차 이거거든요. 그럼 부가징수 절차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재산세는 29일 납기 물어봤어요. 토지는 항상 9월 달이죠. 그리고 건축물, 부동산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그런데 주택은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과세해서 2분의 1은 9월, 7월에 고지서 발부하는데 다만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이것이 매년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수시분이 있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다. 여러분 참고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외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파산 선고받거나 또는 그 사람의 재산이 채무가 많아서 뭐예요? 경매 처분될 것 같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를 해놔야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채권 우선순위에 당해세인 재산세가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된 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과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인데 이날을 과세 기준일 또는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다. 그리고 변동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각종 변동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하라.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산세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이때 고지서에는 병기 세목, 나란히 기재해서 나갈 수 있는 세목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지역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목적세죠.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고지할 수 있다. 그럼 따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같이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부가세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언은 빼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무하고 제외하고 원래 재산세 있죠. 원래 재산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음 소액징수 면제다 그랬죠.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해서 세액이 났는데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은 징수하지만 1,999원 2,000원이 안 되는 금액은 징수하지 않겠다. 물납 있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뭘로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죠? 이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하는데 이건 기한 10일 전까지 무엇을 하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으니까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이요.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것이 분할 납부죠. 그리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의 100분의 3, 3%의 연체이자와 같은 가산금이 붙고요. 중가상금은 올해 개정됐어요. 중가상금. 그래서 1개월 부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작년까지는 1.2%인데 이것이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만분의 75, 0.75%의 1개월 단위로 60개월까지 중가상금이 붙는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죠.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주택은 작년에 부과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죠. 3억 이하. 자, 3억 이하는 전년도 부가세액의 100분의 105%만 증하고 공시가격이 3억에서 6억 이하라면 거기에는 100분의 110, 10%까지만 증할 수 있다. 활자가 잘못됐네요. 100분의 110. 그리고 요거는 공시가격이 6억을 부하면 초과할 때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30, 요거 100분의 105, 100분의 110이에요. 100분의 110. 활자 오류네요. 그리고 6억 초과할 때는 100분의 13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재산세 부분을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방세 끝났으니까 국세 부분으로 들어가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 많이 개정됐고 주택임대소득 양도소득 부분도 개정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여러분이 좀 마지막으로 개정법률까지도 반영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방세법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